젊을 때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왜 이제는 하나 둘 멀어져만 가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왜 이리 힘든 걸까?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년층의 80%가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모임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10여 분 동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어서 교제할 만한 가치가 없다. 처음 들으면 다소 충격적인 이 말은 사실 우리 노년의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의미한 관계의 독성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진정한 사치는 인간관계의 사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나요? 오히려 거칠애와 허례허식, 남에 대한 평가와 비교로 마음의 상처만 받고 오시는 건 아닌가요? 대부분의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 자녀 자랑, 재산 자랑, 그리고 남에 대한 험담. 이런 대화가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 최대의 비극은 관계의 상실이 아닌 무의미한 관계의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안이 아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다니는 많은 모임들, 사실 대부분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친구, 이익을 위한 친구, 그리고 덕을 위한 친구. 그는 오직 마지막 유형의 친구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100명의 친구 중 99명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그때 진짜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 몇이었습니까?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들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가치 있다는 것,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면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 노자의 말씀처럼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적인 관계의 확장이 아닌 내면의 성장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찾아 헤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로움, 심심함, 아니면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독대하는 시간이 불편하다고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의미 없는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을 통과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대신 겪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의미한 관계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하세요. 네 번째는 선택적 친밀감의 중요성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 있는 삶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친구를 선택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헛된 인간관계에 상처받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배신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한숨 쉬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진정한 친구는 평생 두세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몇 명의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 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무분별한 관계 맺기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소수의 관계에만 투자하세요. 이것이 현명한 노년을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의 미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생계를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무의미한 만남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인간관계를 재평가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관계인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인지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라캉은 진실한 관계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한 관계가 모두 진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만나고 난 후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날 때마다 피곤함만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하실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깊이 있는 관계 형성에 집중하세요. 진정한 친구를 찾았다면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정성을 들이세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신뢰를 쌓으세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최대 150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는 4~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독서, 음악 감상, 산책. 이런 시간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의 산책으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모임,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맞는, 진정으로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만나세요. 일본의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는 인간관계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셋째,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면 과감히 그 관계를 멀리하세요. 다섯째, 가족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혈연 관계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은행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가족과의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손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소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대신 진짜 사람과의 진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깊이 있는 대화 한 번이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보다 더 값진 것임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사회적 체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관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사회적 관습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